안녕하세요.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내용인데요. 그 학교 용지 부담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용지 부담금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람 많죠. 네. 간단하고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아파트 등에 이제 주택을 지어서 지면은 이제 인구가 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학교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네. 그 시행업자, 즉 주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에게 학교 지을 땅에 대한 돈을 예. 너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너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네. 네. 근데 이런 학교 용지 부담금 아니면 다른 부담금 이런 내역들은 일반인들은 접하기 힘들고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좀. 예, 맞습니다. 이 부담금은 시행사 즉 이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기업들이 주로 부담을 하고, 네. 그 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LH에서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예.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접하지도 못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택을 짓는 시행사 중에 네. 조합도 포함되니까, 조합. 예. 예, 혹시 그 시청자분들 중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그 조합원분들은 이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나 좀 많이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요새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학교 용지 부담금이 그 법 자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네. 수긍이 좀 가지만, 네.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법적인 다툼이 되곤 했습니다. 먼저 연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2005년 이전엔 그 분양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수분양자죠. 수분양자에게 0.8%를 부과해서 수분양자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2005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가 내는 거는 불합리하다. 네. 예. 그래서 주된 논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의무 교육을 위한 이제 물적 기반인데, 특정 집단에게 부과하는 거는 의무 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 네. 이 논리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학교 수요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개발 사업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인데, 신규 주택 수요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부과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렇죠. 이런 논리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위 결과로 2008년에 이제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이제 제정돼서 해당 국민들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수분양자가 아닌 현재처럼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주택을 지어서 파는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가든 이렇게 부담을 하다가 네. 시행사가 이제 부담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적용에 있어서 좀 네. 논란이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래 좀 기사를 보실까요? 네. 예, 중앙일보 22년 6월 26일 기사입니다. 세대수를 잘못 세고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위법 판결입니다. 네. 요약해드리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기존의 증가한 세대수에 기초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구청 측에서 정확한 기존 세대수 계산 없이 건축물 대장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즉 그 납부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이처럼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와 계산에 있어서 기존의 오류와 문제 제기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부과라고 하시면 그럼 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최근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은 게 있나요? 네. 그 밖에도 그 법의 학생 수가 늘지 않는 지역에서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네. 참 이게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좀 애매하죠. 학생 수. 네. 네. 이렇게 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부가처분 이의 신청을 해서 예. 학생 수 증가가 없음을 소명하면 부과를 취소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예전 그 LH에서 각 예. 지자체에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법에 나열된 개발 사업만 부과할 수 있는데, 네. 그 나열되지 않는 개발 사업에도 부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이 부분도 대부분 LH가 승소했는데
관련 이제 지자체 및 LH 그 정부가 나서서 예. 합의로 종결된 합의로. 네,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슈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금에서라도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네. 이걸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 예, 그 과거에 뭐 납부한 예. 뭐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은데 나 납부했다, 억울하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아쉽게도 법에 따르면 이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네. 행정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부과를 하니까. 네네네. 아, 예, 예. 네, 이 기관을 도과하면 법률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부과를 하기 전에 그 사전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 세대수의 기초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양하는 시점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네.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잘못된 게 맞는데도 90일이 넘으면 할 수 없다?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90일이 넘어가면 예. 이게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따져서 뭐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90일 넘어서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당연 무효라는 게 쉽게 말해서 법률적으로 중대하게 흠이 있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네. 좀 매우 어렵다. 네. 다만 이제 각 상황마다 다른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아래의 기사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2017년 12월 28일에 선고된 부분인데요. 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네.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된다. 이렇게 좀 문구가 좀 뭔가 확고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례 보시면은 그 재개발 사업분인데 그 네. 조합원 분양분이랑 현금 청산분 네. 모두 이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닌데 예. 이거를 잘못 부과했다, 이렇게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런 그쵸. 사례는 당연 무효로 네.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뭐 출생률도 좀 떨어지고 폐교도 하는 학교들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그 학교 용지를 부담하기 위해서 소분양자들이 뭐 금액을 낸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소송도 많고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슈가 많은 부담금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그 말씀하신 그 수분양자들이 뭐 환급 받은 케이스는 아주 옛날에 예, 2009년, 옛날이고. 그쵸, 2009년에 그쵸.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뭐 일괄로 지자체에서 해주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수분양자가 뭐 신청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던 케이스고, 네. 요 이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사에 부과되면서부터는 이 적용에 있어서 네. 이제 사례들이 좀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행사가 하냐 수분양자가 하냐에서 네. 어차피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그만큼 높여서 좀 받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 계획을 짤 때 그쵸. 이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거를 이제 분양 그 예산으로 짜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셔라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면 일단 그 전문가랑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충분히 검토하고 예. 이 잘못되었으면 90일을 넘기지 않고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90일. 예. 이를 위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혹시 어떤 상황에 처하신다면 가까운 전문가나 혹은 이제 저희 세모당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네. 이러시면 이런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뭐 여러 사례도 있고 네. 고생 많으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